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2차 전지 안전장치 핵심 기업으로 삼성이 반해서 현재 삼성 SDI에 납품을 하고 있고, 지금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했고, 중국도 이제 그 보조금 규제를 조금씩 이제 완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부진한 것도 해결이 될 가능성이 보이는, 다들 이제 동사의 이제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없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싶은 기업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신흥 SEC인데요.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최근 전기차 시장이 조금 주춤하고 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흥 SEC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는 이제 뭐 이것저것 다 넣잖아요. 뭐 핵심 소재들로 해가지고 양극재니 뭐 음극재니 뭐 전해액이니 그리고 뭐 분리막이니 뭐 다 들어는 보셨죠? 2차 전지 쪽, 뭐 전기차 쪽 관심 갖는 분들은 이쪽을 이제 흘러내리거나 하니까 이거를 담아놔야 되잖아요. 이제 케이스를 만들고, 그리고 커버 뚜껑을 닫아놔야겠죠. 커버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에요. 이게 2차 전지의 폭발을 방지하는 핵심 안전장치 중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까운 예로 갤럭시 노트 7이었던가요? 여기까지만 말해도 감이 오는 분이 계시겠죠. 7 배터리 폭발 문제가 좀 있었죠. 폭발 문제가 됐었죠. 이 기업이 들어갔다면은, 혹은 조금 더 이제 안전에 대한 검사를 잘했다면은 좋았을 텐데 아쉬운 제품이었죠. 근데 이 신흥 SEC가 폴리머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기 전이었어요. 이제 심사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그 사이에 배터리가 이제 폭발해 버린 거예요. 업체를 하나만 쓰진 않으니까 삼성 SDI에서. 뭐 소형 배터리 쪽은 삼성 SDI가 강자잖아요. 왜냐하면은 스마트폰 판매량만 봐도 딴 데 안 내보내도 돼. 본인들 삼성에서 제조하는 스마트폰 판매량만 보세요. 그것만 해도 세계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삼성 SDI의 관계사인, 지금 뭐 우려감이 있다라고 하면 이 종목이 삼성 쪽에다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요건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소형 배터리가 현재는 스마트폰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이게 그 출하량이 좀 감소하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판매량 감소, 요거는 사실이죠. 요거는 팩트죠. 그런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번에 갤럭시 폴더블 폰이죠. 갤럭시 폴드, 요게 기대감이 좀 높죠. 폴드. 그리고 올해는 스마트폰을 좀 교체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내놓은 제품들이랑 뭐 보면은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버텨는 주는 정도는 된다. 앞으로 엄청나게 소형 시장이 확대되느냐는 조금 봐야 되는데, 대신 이제 웨어러블 기기나 다른 쪽으로 볼 수 있겠죠. 그를 비롯한 성장 동력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중대형 쪽으로 전기차 시장이 온다고 했죠. 앞으로 이게 오게 돼 있어요. 이거 환경 문제 때문에 지금도 미세먼지 가지고 저렇게 말이 많은데 눈에 확 보이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내연기관차, 유럽부터 시작된 이 내연기관발 문제는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전기차 쪽으로 해서 중국을 해소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그래서 친환경 쪽은 계속 전기차 시장이 커지게 돼 있다. 이 기업이 뭐 위에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케이스를 만들고 커버를 만들어서 안정장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메인으로 치면은 이제 내부 가스를 이제 외부로 배출을 해야 되니까 뚜껑을 만드는 거거든요. 내부에서 내부 가스를 외부로 배출하기 위해서 캡을 만드는데, 요 캡이 이제 그 원형으로 치면은 CID, 요게 이제
소형 쪽으로 많이 납품을 하고 있어요 지금. 원형 CID하고 각형, 이거는 중대형 쪽으로 해서, 각형 쪽 같은 경우는 소형도 있고 중대형도 있는데, 요거는 캡 어셈블리라고 합니다. 요쪽이 이 기업의 메인 매출처예요. 이게 1위, 그리고 원형 CID가 2위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생산하면서 보면은 요거 그 원형 CID는 이제 스마트폰 쪽 계열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각형 어셈블리는 이제 전기차 쪽에 좀 더 가깝다 보시면 돼요.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둘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기업이 들어가는 쪽이 다양하다. 2차 전지가 들어가는 쪽은 다 들어간다. 중국에서 얼마 전, 지난달이죠. 이제는 4월 1일 됐으니까 중국에서 2차 전지가 아니죠. 전기차 보조금 지원해주는 이제 제품들을 이제 받았는데, 모델들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배터리 안 썼다. 기존까지 작년에 하나 신청했다 떨어진 걸로 기억해요. 근데 올해는 5개 신청했다. LG화학 4개, 4개 모델, 그리고 삼성 SDI 1개 모델. 중요한 거는 5개 다 뭐 다른 업체가 아니고 삼성 SDI 모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삼성 SDI 배터리를 장착한 모델이 보조금으로 신청됐다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게 다 합격한다는 거 아니에요. 신청한다고. 작년에도 하나 떨어졌다고 했죠. 사드 보복 이후로는 이제 뭐 없다시피 하면 돼요. 우리나라 이제 모델은. 그런데 올해는 조금 바뀌고 있다. 요거 의미 있겠죠? 중국에서 지금 기류가 바뀌고 있잖아요. 이게 미중 무역 전쟁하면서 협상 이거 하면서 중국이 한꺼풀 벗겨내는 거예요. 이런 자국 내 보조금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완화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2차 전지 시장에서 다들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은 반신반인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해소가 천천히 될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이 안정장치를 잘 걸어야겠죠. 중국은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경우가 많으니까 안정장치를 잘 걸어서 이제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지 않았느냐,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 공장이 헝가리에다 공장을 지어서, 이거는 누가 봐도 뻔하죠. 유럽 전기차 시장 교두보를 만들겠다. 그럼 요렇게 해가지고 중국하고 유럽이 이제는 이 신흥 SEC의 기본 토대가 되겠죠. 진출하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된다면. 요거는 이제 긍정적인 요소 중심으로만 많이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차트를 한번 볼게요. 보면은 2017년 9월에 상장해서 1년 반 된 회사예요. 상장한 지는. 바닥권이 이제 19,000원 초반에서 이제 55,800원까지 급등을 한 종목입니다. 어마어마했죠. 여기서 처음에는 한번 쭉 밀려서 정신 못 차리는 듯 싶다가 결론적으로 돌파한 다음에는 시세를 잘 만들고 있어요. 주봉으로 보면은 단계별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시세를 이쁘게 잘 만들었죠.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훅 치고 올라가는 슈팅이에요. 이건 고점 진흥구입니다. 이게 여기만 딱 보세요. 그럼 갑작스럽게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이 구간에서. 그쵸. 요거 한 달 반 사이 정도에 3만원 중반에서 5만원 중반까지 2만원이 확 뛰어버렸죠. 그럼 요건 슈팅이에요. 슈팅이 나오면은 슈팅이 갑작스럽게 급등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상승 추세 구간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그 상승 속도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슈팅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여지없이 고점을 만들고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알고 계세요. 고점 볼 때 그냥 그림으로 볼 수 있어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디테일하게 엄청나게 기술적 분석을 안 해도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각도가 높아지면은 슈팅의 가능성이 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보시면은 6,000원 단위로 지금 의미를 만들고 있잖아요. 보시면은 보세요. 여기 뭐 25,000원 부근에서 26,000원
원대 66,500원 부근까지 여기서 6,000원 단위로 의미를 살짝 만들었고, 근데 큰 의미는 없어 보이네요. 특히 그 위에 여기 26,000원, 32,000원까지 그냥 지나갑니다 하는 구간이죠. 그럼 여기는 이탈하면 안 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36,500원, 32,500원 부근이에요. 32,500원. 이 구간은 무너지면 안 된다. 이 구간이 무너지면은 여기까지는 그냥 26,000원대까지는 그냥 밀릴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켜줘야 되는 구간이에요. 32,500원 구간은. 그래서 여기 과거에도 의미 있는 매물대로 이제 잘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32,500원 부근 오면은 매매해볼 만한 그런 자리다 보시면 되고, 38,500원을 돌파를 못해요. 여기도 몇 번이나 도전을 하죠. 이 구간에서도 몇 번이나 도전을 하는데, 이 구간을 최근에도 돌파를 못하고 여기서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부터? 작년 10월에 코스닥 급락이 나온 다음에 그 전에 이중천장을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이중천장 만들고 급락이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밀렸는데 여기 거래량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쉬어가는 구간이다. 숨고르기를 해야 되는 거야. 밀렸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둘이 결투를 막 했는데 한 명이 막 두들겨 맞았어요. 위에서 두들겨 맞고 막 밀렸어. 그래서 힘들어. 그럼 상처를 회복할 기간이 필요하겠죠. 뭐 수급적인 요인이든 이슈적인 요인이든 두들겨 맞으면은 상처를 회복하고 체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기간이에요. 이 종목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종목 자체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도 더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다. 실적을 간단히 뭐 제가 보여드리면은, 지금 과거에 처음 이제 상장 전에 2016년은 상장 전이죠. 상장 전에 매출액도 1,000억 넘고 괜찮았네요. 매출액 1,000억이나 넘으면은 그래도 튼튼한 회사예요. 그리고 영업이익 71억 나와 있고, 그 다음 연도에 볼까요? 그럼 300억 이상, 330억 증가했고, 그리고 이익금도 이제 20억 이상 증가를 했죠. 그 다음 연도 볼까요? 그 다음 연도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뤘죠. 이게 바로 작년 실적입니다. 작년에 뭐 다들 뭐 어렵니 어쩌니 했는데, 신흥 SEC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매출액이 800억 이상 증가했어요. 그 전년도에 300억 증가했는데, 성장이 이 전기차 부분은 성장주잖아요. 근데 성장이 멈춘 거 아니냐 해가지고 지금 쉬고 있는 건데, 성장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기업은 다른 기업이 우려되는 거랑 이 기업은 성장이 잘 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다른 거죠. 오히려 좋은 거죠. 이 기업 자체는. 그러니까 똑같이 주가가 쉬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기업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관심은 항상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 부분에서 보면은 올해 컨센서스만 봐도 작년에 800억 이상 나왔다는데 올해도 800억 이상 매출 가능성, 거의 900억 가까운 매출 증가의 가능성을 보고 있다. 작년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 42억 향상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70억 이상 향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도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재무제표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성장주는 성장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기업에 계속 투자를, 중국에도 투자하고 뭐 헝가리에도 투자하고 해서 유럽, 중국 이쪽 양대 시장이죠. 그리고 거기 뭐 미주까지 하면 3대 시장 될 텐데, 그렇게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준비가 다 끝났어요. 전기차 관련주들 지금 좀 쉬고 있는데 좀 느릴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느릴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쉬고 있어요. 11월부터 해가지고 10월부터 해서 하락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쉬어가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 이평선을 여기 35,500원 부근에서 막 모으고 있잖아요. 요 구간에서 이렇게 한번 이평선, 이동평균선을 모으게 되면은 이게 한번 위든 아래든 주가가 발산을 하게 됩니다. 확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평선을 다시 한번 이렇게 모여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쫙 펼치게 돼 있어요. 이평선을. 근데 저는 이게 밑으로 가더라도 회복이 되고 웬만하면 위쪽으로 해서 돌파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적을 보나, 지금 중국이 하는 태도로 보나.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 계속 늘려가는 걸로 보나 이 기업이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핸드폰 시장, 스마트폰 시장이 조금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쪽 같은 경우도 조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신흥 SEC가 스마트폰 시장이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삼성 SDI가 좀 힘든 거지. 그거는 이 기업은 납품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기업에서 납품하는 그 수량이 줄어들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차 쪽으로 이미 충분히 추가적인 수량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실적이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이 기업은. 앞으로 소형 배터리 쪽이 줄어든다, 매출이 계속 줄어든다라고 하면 그쪽 생산량을 줄이면 되는 거잖아요. 중대형 쪽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 사업을 다각화해 놨기 때문에 팩모듈 쪽이랑 뭐 다 해서 다각화해 놨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는 기업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오히려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주면, 금요일처럼 내려와 주면은 이런 쪽은 매수 구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뭐 우리산업 같은 경우도 핵심 부품이라서 이 기업에 대해서 2015년부터 계속 좋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보시면은 최근엔 좀 쉬고 있는데 2015년 이제 가을부터 말씀드렸죠. 가을에 조금 버벅버벅 거리긴 했는데 이때부터 해서 계속 좋은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안정적인 모습 보이죠. 내려와도 밀려도 올라오고 밀려도 올라오고. 지금 우리산업 같은 경우도 관심 종목으로 넣을만 하다 말씀드리는 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전기차 이제 히팅 업체예요.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이 내연기관의 폭발력을 이용해서 폭발력을 이용하면은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쵸? 열이 발생해. 이걸 이용해서 자동차에 열이 필요한 부분에다 공급을 해주는데, 전기차는 폭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조가 배터리에서 나오는 거지 폭발하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열 발생하는 게 필요해. 그래서 히팅이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여러분 겨울에 어떻게 자동차 타고 다니실 거예요? 겨울에 차 얼어있는데 그냥 꽁꽁 언 상태로 다닐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뭐 테슬라의 히터를 뭐 독점 납품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굉장히 이슈가 됐던 기업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산업 같은 경우 이런 기업도 충분히 좋다. 거기다가 수소차가 나오면은 수소차도 히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산업은 수소차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수소차 테마에도 낄 수 있고 전기차의 산업화되는 확장 국면에서도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관심 가지면은 항상 좋은 기업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좋은 종목들, 신흥 SEC나 우리산업 같은 종목들은 지금 좀 밀려있다라고 하면은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천천히 좀 밀렸을 때 담아볼까?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전 유리하다고 봐요. 대신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요거까지만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아요. 전기차는 빠르지 않아요. 지금 전기차는 수급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빠르지 않아요. 왜냐면은 정부에서 뭐 수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금 수소 경제라고 하면서 수소 쪽에다 집중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현대차랑 같이 해서. 기업이 현대죠. 그러니까 정부랑 현대랑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과거부터 있었죠. 지금 정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쪽으로 이제 뭔가 타겟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이런 우리산업 같은 기업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흥 SEC랑. 아시겠죠? 탈원전하고 하면서 뭐 계속 뭐 친환경 어쩌고저쩌고 계속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으로도 갈 수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켜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우리산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신흥 SEC 좋은 종목이니까 이렇게 밀릴 때 뭐 32,500원 부근 이익 쪽에 오면은 한번 건드려 보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금요일도 좋고. 아시겠죠? 요거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자,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그리고 알람,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광고가 나오고 나면 그 시간에 그냥 광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시간에 댓글을 하나 달고 오면은 뭐 시간 활용이 아주 편안해지겠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흥 SEC 좋은 기업이라고 소개시켜 드렸고요. 앞으로도 성공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